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리고 내가 설령 연기를 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정말 진짜고 이것이 나에게 현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연기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본을 보고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해 나가다 보면은 한 가지 굉장히 난제가 하나 있죠.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사건과 이 사람이 살아온 일대기나 서사들을 다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그래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돼서 일어났는지까지도 뭐 내가 머리로는 알겠어.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음으로 안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일은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없고 공감이 되지를 않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방법들로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보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들을 또 많이 얻어내셨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해 드리는 이야기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인물들을 이해하고 연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은 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을 우리가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과 사건이 인물에게 터지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막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믿어지지 않고 믿기지 않는 이 상황과, 그리고 이 공감이 되지 않는 이 인물, 아무래도 이제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사건이 확연하게 크게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일들에 더욱더 많이 공감하기가 어려워서 인물을 연기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생기는 걸 텐데요. 제가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때 동안 하시면서 모두 다 한 번쯤은 해 보셨을, 너무나 너무 많이 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인물을 연기하는데 아주 주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겪고 있는 분들께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제 이 문 밖을 딱 나가고 났더니 앞에 현금 5만 원이 여러분들의 땅바닥에, 여러분들의 시야에 딱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과연 믿어지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가 대문 밖 현관을 딱 나갔더니 내 발 밑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아,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자, 그럼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 볼게요. 내가 또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갔더니 폐지 지우시는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착한 여러분들이 '아, 어르신을 좀 더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에 할머니를 도와드립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얼굴도 예쁜 사람이 마음씨도 곱네 하면서 할머니 지갑에서 이제 현금으로 막 100만 원을 꺼내시더니 여러분 손에 떡 쥐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아마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단계. 그랬더니 갑자기 굉장히 고급 승용차가 여러분 앞에 딱 서더니 정장 차림을 딱 하신 분들이 어르신께 딱 다가가더니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 잠깐만 있어 봐. 자네 저 지갑에 얼마 있냐."고 하더니 돈을 더 꺼내서 여러분 손에 턱 쥐어 주십니다. 너무 마음이 착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떠나셨어요. 이 일이 과연 믿어질까요? 만약에 이것들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한 분, 그리고 배우 한 분, 뭐 누구나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현관문 밖을 딱 열고 나가신다면 그 배우님이 혹은 그분, 연예인분이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모든 예시들이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경우들이 많고, 보이지도 않고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곡을 통해서 이제 희곡 자체가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 것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허구의 무언가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받아들이고 책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기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현관문을 열고 딱 나가면 5만 원짜리가 있을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서 있는 것도 당연히 뭐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가 없다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나를 뭐 내가 됐든 그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저는 한 가지 흠집을 좀 내보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현실성이나 진실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건의 가능성은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메소드를 지향하고 있고요. 메소드를 지향하기 위해서 인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 내가 하나라도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들 그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경험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그 무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현실이고 이것은 진짜야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커튼콜이 시작이 되고 막이 내려가고 관객분들께 인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배우들은 각각 다 이제 마이크를 떼주시는 스태프분들에게 다 갑니다. 다 뛰어가요.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와이어리스 마이크도 빼고 마이크 택 빼고 다 빼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퇴근합니다. 분장 지우고. 거기에서 오늘 막 이 공연의 여운이 막 나에게 너무 막 나에게 이러저러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한 여운을 드리는 것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관객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공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지금 잘 전하고 싶냐면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지금. 현실성과 진실성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리어 왕이 아니고, 나는 지킬 앤 하이드가 아니고, 나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정성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무대에 대한 진실성, 인물에 대한 진실성이나 현실성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인물로서 분해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여러 영상에서 너무나 힘주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지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답변이 달라질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진실성과 현실성을 내가 연기하는 인물에게 대입을 해서 정말 관객들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드라마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리고 내가 설령 연기를 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정말 진짜고 이것이 나에게 현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만약입니다. 스타니슬랍스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건의 가능성은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리어 왕이 아니지만 내가 만약 리어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에비게일이 아니지만, 나는 니나가 아니지만 내가 만약 니나이고 내가 만약 에비게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연기의 진실성과 현실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희곡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인물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허구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그 허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성을 아무리 더하고 더하려고 해도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이라고는 이 if를 더해서, 만약에 내가 이렇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지금 현관문 열고 들어 나가 보시면 5만 원 아마 없을 겁니다. 저 그거 믿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문을 딱 열고 딱 문을 딱 열면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층수가 꽤 높기 때문이기도.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5만 원짜리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기할 때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다라고 앞서서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신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했었고요. 만약에 내가 오디션에 떨어진다면, 만약에 내가 뭐 우리 입시생분들이시라면 내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시험을 보는데 내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런 생각 많이 해 보신 적 있죠? 실제로 이 만약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을 부여해 주는데요. 시험의 결과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최고조에 이르거나, 아니면 '내가 오디션을 볼 때 실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최고조에 이르면 우리는 실제로 잠도 오지 않고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뜬 눈으로 지새우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만약이 주는 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만약이 주는 진실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인물이 이렇다라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 만약에 내가 이 시험에 붙는다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물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이때 동안 경험했었던 것들은 나한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함이랑 초조함에 대한 갭이 너무나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반대쪽에 대한 희망과 소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넓혀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인물을 이해하고 연기하고 진실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줘야 되고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것들을 매일매일 훈련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을 기억한다고 하죠. 고통이나 즐거움을 편도체에서 계산해서 전두엽에 저장한다고 해요.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고통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최대화한다고 해요.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해결하고 나면 도파민이 나와서 즐거움으로 기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저나 그 다른 사람들이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을 시켜보셔야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만약에 사람이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인물이 이랬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인물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들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딱 온전히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들을 마음을 쓴다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폭이 좁더라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작업을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경험을 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이런 상담과 이런 고민들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기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뭔가가 결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무언가들이 많고 항상 오디션을 봐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에서 우리가 막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 반대급부에 있는, 내가 이 시험에 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이 인물을 이렇게 연기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연기를, 어떠한 연기를 딱 준비하실 때 그런 대사를 딱 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리액션을 연기했을 때 앞에서 여러분들을 심사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확정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그 에너지를 보는 사람들은 받고, 여러분들이 호흡으로 감정의 초대장을 던졌을 때 그 초대장을 받고 응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만약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만약에 이 인물이 이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들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셔서 연기하는 인물이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 만약 정말 이렇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개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기하고 싶은지 그것들을 한번 여행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입 밖에서 나오는 대사는 여러분이 아마 살면서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았었던 말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충동이 생겨서 만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인물을 이해하고 환경과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서 상태 메시지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따라 입 밖으로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 마치 여행하듯이 집중한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연기를 보면서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명한 배우가 되거나 혹은 이제 고사장에 들어서거나 오디션을 딱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집중을 처음에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씩 흐릅니다. 뭐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을 발견함과 동시에 내가 연기하고 있는 이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게 사람들이 관객들이나 혹은 심사위원분들을 몰입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약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통해서 인물을 이해해야 되고 상황과 상태와 인물의 서브텍스트나 배경과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가정하고 받아들이고 대본에 근거해서 자기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인물을 연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생각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어느 정도 위험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만약이라고 하는 대사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즐겁게 연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가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직업이고 그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무대 위에 서 있는 나에게 집중해 보는 그 시간들 자체가 정말로 짜릿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즐겁게 연기하시고요.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